KB금융그룹 그러면 많은 사람들 이용하고 있죠. 국민은행입니다. 한국신흥부자 어떻게 탄생할까? 사업 수익 모아 주식으로 불려 하고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KB금융그룹이 12월 4일 한국부자의 현황, 투자 행태, 미래 투자 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한국의 신흥 부자들은 사업 수익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은 뒤에 그것을 주식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7주간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한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국민은행 KB금융그룹입니다. 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또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1:1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전통 부자와 비교해보면 신흥부자가 주식을 통해 자산을 키웠다는 비중이 10.3% 높았습니다. 전통부자와 신흥부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키운 경우를 살펴보면 신흥부자는 전통부자와 다르게 다세대, 연립, 빌라에 투자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통부자의 66.2%는 본인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흥부자들은 4명 중에 1명만, 한 26.4% 정도만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부자는 물론 이제 막 부자가 된 신흥부자도 투자의 최종 종착지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국내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규 대출과 투자는 줄이고 예금에 자산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또 커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신흥부자와 전통부자를 비교하고 이들의 부축적 방식과 투자 방식의 차이 등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10억에서 20억 원을 보유한 30에서 49세, 그러니까 30대, 40대죠. 3, 40대, 30세에서 49세 개인을 신흥부자로 정의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신흥부자는 7만 8천 명,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전체 부자의 18.4%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99조 5천억, 그러면 100조네요. 100조. 부자의 총 금융자산 중 3.5%를 차지했습니다. 신흥부자는 자신의 금융자산 이 10억 원을 넘기며 부자가 되도록 한 부의 원천을 묻자 32.2%가 사업소득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받은 상속, 증여. 많은 책을 보잖아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 사업소득, 사업이에요.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리는 거예요. 전 세계 누구나 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하고 특히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방법? 월급 받아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특별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는 특별한 월급 생활자는 몰라도. 신흥부자는 7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든 뒤에 현재의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 증식의 가장 주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이용했어요. 다시 한번, 신흥부자는 7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든 뒤에 현재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 증식의 가장 주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이용했습니다. 54%가. 그 다음에 거주용 외 아파트가 37%, 그 다음이 예적금, 거주용 부동산, 이런 식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통 부자와 비교하면 신흥부자는 주식과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이나 금, 보석, 디지털 자산 등 기타 자산으로 부를 확대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신흥부자가 향후 목표로 하는 총 자산 구성비는 부동산 자산 52%, 금융자산 36%로 전통부자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부자들은 이 팬데믹, 2년 전이죠. 이 팬데믹 기간 2020년, 2021년 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부동산 자산 비중을 늘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총 자산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금융자산 비중은 2019년 41%에서 21년에 36.6%로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에 54.3%에서 59%로 상승을 했어요. 다만 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것보다는 팬데믹 기간 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더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부자는 부채 관리에 보수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도 자산이다 라는 말과 달리 한국 부자의 62%는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 금융부채를 보유한 부자의 비중이 2019년 56.5%에서 2020년과 21년에는 각각 43.8%로 낮아졌습니다. 투자 성향도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1년 정도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80에서 90%는 예적금과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현재 투자 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처, 여기로는 역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장기 유망 투자처로는 거주용 외 주택을 꼽은 비중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이 거주용 부동산, 그 다음이 빌딩, 상가, 그 다음 토지, 임야, 그 다음 주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다음 주식입니다. KB금융은 투자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위험 요인을 예상하고 나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투자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금융투자 리스크가 큰 시기라고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달러 가치를 주시하면서 달러 매입을 계획하는 한편 주식은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두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자 수는 2020년보다 8%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1년 전보다 떨어졌어요. 지난해 주가지수 상승세가 꺾이면서 부자수 증가가 속도도 더뎌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부자들은 어디에 사나 하면 서울에 가장 많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이 경기도, 그 다음 인천, 그러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거기에 70%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를 자산 규모별로 나눠보면 부자의 90.7%, 그러면 91%죠. 거의 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산 규모가 10억에서 100억. 그러니까 부자의 자산 규모 거의 다가 10억에서 100억 사이예요. 그 다음 100억에서 300억 원 사이. 그 사람들은 고자산가 7.3%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초고자산가. 그 사람들은 약 2%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12월 5일 날 올려드리니까 KB금융그룹 12월 4일 오늘이나 다름없죠. 한국 부자의 현황, 투자 행태, 미래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